시내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 오류 사흘째인데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인데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이 발표됐습니다. 수시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을 꼼꼼히 살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요 며칠 사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를 알려주는 도착 안내 시스템이 사흘째 먹통입니다.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고장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시내버스 승강장. 시내버스 출발과 도착을 알려주는 전광판에 점검 중이라는 글자만 떠 있을 뿐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000여 개의 버스 승강장 단말기 가운데 800여 개가 메인 서버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건 지난 26일 오후 4시. 사흘이 지났지만 복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불편했어요. 휴대폰 있어서 볼 수는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휴대폰 들여다봐야 되고 불편한 점 되게 많았어요. 대구시는 시스템 개발업체 등과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고장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 전 교체한 보안 장비 때문인지 아니면 10년 된 노후 서버 문제인지 장애 원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노후로 인한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통신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 투입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도입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로 대구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버 전체의 교체 작업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시스템 오류가 외부 해킹에 의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을 가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게 됩니다. 학생부 전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고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도 최종 관문인 대입 준비도 한창입니다. 내신 공부에만 위주로 하면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칠 때 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내신 기간 아닐 때는 수학 문제를 모의고사는 4점짜리 문제, 어려운 문제들 이제 중점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모집 비중이 73.7%로 수시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수시 가운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0%,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6%를 차지합니다. 정시는 비중이 26.3%로 줄어든 가운데 수능 위주가 22.8%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시 비중이 해마다 커지면서 수시 대비가 대입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을 제일 신경을 쓰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회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2학년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논술 비중이 줄어들지만 수도권 대학을 위주로 논술을 유지하는 곳이 많고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해 수험생 상황에 맞는 준비도 중요합니다. 학생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위권은 논술 전형을, 중하위권 학생들은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마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처음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는 수시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고 정시에서는 반영 비율을 대학 자체적으로 정해 영어가 당락에 주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다음 달 6일이 재량 휴업일로 지정된 가운데 대구 지역 많은 학교들이 이미 재량 휴업을 하기로 학기 초부터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224개 초등학교 모두가 이미
다음 달 6일에 재량 휴업하기로 했고 9개 학교는 월요일인 9일도 재량 휴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는 125개 가운데 121개 학교, 고등학교는 92개 가운데 80개, 특수학교는 9개 학교 모두 재량 휴업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또 대출 받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금융규제의 핵심은 갚을 능력을 꼼꼼히 보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는 둘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들여다보면요. 새로 주택을 사면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신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할 때라도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 부채 상환 비율이 60%를 넘으면 해당이 되고요. 이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걸로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출을 통틀어서 담보로 잡힌 것이 3건 이상인 경우에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산 홍길동 씨가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대출금리 3%에 5년 거치 30년 상환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까지는 처음 5년 동안은 51만 원씩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이자 거치 기간이 없어져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만큼 한 달에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이 무려 106만 원, 2배로 훌쩍 뜁니다. 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기존 2월부터 수도권에 적용이 되었고 5월부터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도 같이 적용을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이자율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매월 자기가 얼마 정도 이자만 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다 합산하셔가지고 상환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 당장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 실종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입주 시기가 된 단지를 중심으로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구 미분양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있는 달성군 위주로 급매가 쏟아져 가격 조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자들이 기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더욱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 안정세에 있는 부분들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여신 가이드라인에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요.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과 다른 집을 곧 처분하기로 하는 등 뚜렷한 상환 계획이 있는 사람, 또 학자금과 의료비를 빌리는 사람은 대출 규제에서 빠집니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이 금리를 내리고 금융 규제를 풀면서 이른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냈던 정부가 다시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든다는 차원에서 친박으로 분류된 분들은 원내대표 경선에 안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선이 끝나고 당내 첫 선거인데 친박과 비박을 나눠서 싸우면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면서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친박계 의원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전 건설이 예정된 울진의 시골 마을에 때 아닌 주택 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전이 들어서면 보상을 받으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이는데 울진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로부터 반경 560m 안에 있는 울진군 북면 고목 1리. 원전이 건설되면 이주될 마을인데 신규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지었는지 똑같은 모양의 주택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고
4월 전기료와 수도요금 고지서가 아직 들어있습니다. 2013년 60여 가구였던 시골 마을이 2014년 원전 추가 건설이 확정되면서 현재 220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지은 걸로 보입니다. 상당수는 마을 주민의 자녀들이나 친인척이고 심지어 군청과 경찰 공무원도 있다고 한 주민은 털어놓습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있죠. 공무원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뭐 법사도 있고 뭐.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4년 12월에 설명회와 공람을 한 만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공람 공고했던 그 날짜를 이주대책 기준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울진군에 쏠리자 울진군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축 허가 제한을 하려고 하면 뭐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을 거예요. 고목 1위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을 정도입니다. 농지에도 빼곡히 과일나무를 심어 보상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주민들은 한수원과 울진군의 책임이라며 발끈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거꾸로 예정고시를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하지도 않았고 또 울진군에서는 상수도까지 공급을 해서 계속 인허가를 해왔고 원전과 댐 등 대규모 국책 사업 때마다 논란이 되는 보상을 노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참외 주산지 성주군이 참외 중국 수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검역 문제로 막혀있는 중국 수출을 성사시키고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제주도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다는 제주 바오젠 거리에 지역 특산물인 성주 참외 시식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성주시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곳을 지나던 중국인들은 참외 맛에 푹 빠져듭니다. 我们中国的香瓜也有，就是说要到季节到了就很甜，没到季节就不是很甜的啊。但是今天的香瓜很好吃，很甜，很嫩，很脆。这个挺不错的，大家可以来试一下，挺不错的，这是那个特产个是这样。 지난해 성주 참외를 알리기 위해 제주도에 문을 연 홍보관도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성주군은 제주도 관광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성주 참외와 제주 농산물 판매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주군의 지난해 국내외 판매 수입은 4천억 원, 해외 판매도 늘면서 일본과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에 참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역 장벽으로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혀 있는 만큼 중국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입니다. 바오젠 거리를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국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참외를 맛보이게 해서 그 언젠가 중국으로 우리 성주 참외가 수출이 되게 되면은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 성주 참외를 찾게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성주군은 앞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참외 산업의 발전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경북도청에 안동 이전 뒤 첫 정기총회를 열고 상생협력 과제 추진 실적과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상생발전 로드맵 실천 전략 구상을 발표한 뒤 신규 과제 6건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신규 과제로 제안된 스마트 두레 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과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803 석조 불상군 세계 문화유산 등재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습니다.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21주기 추도 시기에 오늘 달서구 학산공원 위령탑에서 열려 유가족과 당시 희생자가 많았던 영남중학교 학생과 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헌시를 낭독하고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는 지난 1995년 4월 28일 오전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공사 구간에서 건설업체의 불법 시공으로 누출된 도시가스가 폭발하면서 101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농약 음독 사고가 발생하면 3시간 안에 해독을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제가 워낙 비싸서 병원에서 구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일괄 구매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귀 해독제 메틸렌 블루입니다. 제초제 중독 환자 등에게 쓰이는 약인데 국내 생산 업체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벨기에 한 곳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 20여 종의 해독제들도 마찬가지.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천문학적인 비용 탓에 병원 대부분은 구매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해독제가 있는 특정 병원으로 이송되다 음독 후 3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소밀 중독의 경우 치사율은 50%에 달합니다. 농약 독극물 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데 해독약제가 희귀하고 한 앰플당 300~400만 원가량의 고량이 고가여서 골든타임에 치료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 한 해 독극물 중독 환자는 2천여 명, 경북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이 병원을 찾은 환자는 250여 명에 이릅니다. 잇따른 독극물 사고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안동병원 등 골든타임 사수가 가능한 전국 20곳을 해독제 관리 거점 병원으로 정해 정부가 구매한 희귀 고가 해독제를 보유하고 요청 시 지역 병원에 공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억 원을 들여 올 하반기까지 주요 해독제 15종을 배포하고 거점 병원마다 해독제 관리 책임자와 약품 관리자를 선정했습니다. 국내 독극물 중독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거점 병원을 통해 중독 사례를 취합해 이를 데이터화합니다. 네, 의료의 어떤 그런 데이터 축적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케이스 모아놓고 하면은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부의 뒤늦은 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내리면서 강물이 불어나자 수자원공사는 오늘 밤 낙동강 4개 보의 수문을 열고 강물을 방류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 물관리센터는 오늘 밤 8시부터 상주보와 낙단보에 이어 9시부터는 구미보와 칠곡보의 수문을 열고 초당 최대 570톤의 물을 흘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 주변 야영객과 낚시객은 대피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여고생 집단 폭행 추적 보도가 오늘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9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보도부문 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를 한 한국방송학회는 대구에서 벌어진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을 단순한 사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의 무기력한 교육당국과 경찰의 허술한 수사 시스템을 고발했고 카드뉴스 등 SNS를 활용한 취재가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열린 4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심각하게 나타났던 미세먼지 관련 후속 보도를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MBC가 선도적으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